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 의원은 경찰 고발만 13건 그리고 아들의 취업 청탁 논란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12일에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김병기 의원의 거취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우선 그 김병기 의원의 민주당의 대응이 통상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 대통령 모두가 다 부담일 텐데 아무 어떤 그 조치를 못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한편으로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협박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이 오히려 약점을 잡혀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공천 관리 간사, 공관위 간사이기도 했고 또 전 원내대표이기도 했고 아까 잠시 말씀도 했지만 비명 행사 공천에 관여를 깊숙이 했기 때문에 뭔가 당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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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야말로 그 휴먼 에러라는 게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대응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 공천 헌금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헌금은 대가가 없는 어떤 네. 그 금전적 헌금을 헌금이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공천 뇌물이 맞고요.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 이 상식과 보편을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을 그때 저도 최고의 발언으로도 했었는데 네.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을 강선우 지역위원장한테 줬단 말이죠. 근데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공관위 간사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김경은 시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공천을. 그리고 이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김병기는 또 2024년에 총선 공관위 간사로 강선우를 공천을 해요. 그리고 공천 뇌물 관련 김병기 탄원서가 당대표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2024년 이재명 당대표는 김병기에게 총선 공천장을 또 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스템 에러이자 휴먼 에러이고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 에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당의 공천 시스템이나 어떤 후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있는가라고 아마 국민적 인식도 이 공당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의 주요 어떤 그 인사가 연루됐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희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계속해서 연일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이 10년 만에 이제 100억이 넘게 이제 불어났고 갑질을 했다는 이제 폭로에 이어서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로 좀 판단을 해보자, 좀 지켜보자 그런 신중한 태도인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또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진보와 보수 언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어떤 당에 속해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주장이 같습니다. 뭐냐면 한 목소리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 대통령실만 유일하게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지명 후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 신뢰가 떨어지는 어떤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의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혜원 후보자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보수 인사의 어두운 면을 모두 드러나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데미지를 주겠다라는 어떤 네. 깔려 있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나가 보면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그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요. 그 윤리위원 7명 중에서 그 2명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위원들의 그 명단 공개 이후에 경력과 정치 성향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윤리위원 공개라든지 비공개 내용들은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 원칙인데 공개되어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공개가 되었느냐, 어떻게 공개가 되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경위를 저는 이 발본색원을 해서 이 경위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으로 문화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던데 그 네. 기사를 보고 이제 또 친한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의 공격이 또 있고 하는데, 근데 또 이 공개된 거 가지고 어떤 비판의 글을 페북에 올렸던 인사들을 뭐 강하게 또 반대 뭐 이렇게 네. 장해찬 윤리 뭐죠? 이게 부위원장, 네. 여의도 연구원 네. 부위원장, 네. 부원장, 네. 뭐 그런 분들이 또 저와 우재준 최고 중에 한 명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당의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본색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제가 중단하라는 얘기를 했으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직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당에 좀 허술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바로 잡아 나가는 책임이 이제 지도부에 있고요. 이게 원칙과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까 기강이 자꾸 흔들리고 너도 나도 밖에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결정이나 어떤 내용들이 생중계되듯이 밖으로 나가는, 이거를 저는 처음 최고위원 됐을 때 네. 이런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윤리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의 이제 네. 원칙과 기강이 지금 허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퇴를 했느냐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쇄신책이 좀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좀 미진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항의성 사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퇴 배경을 두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퇴 결단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 지도부 안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장 상의를 제가 많이 드리는 분이라서 더더욱 좀 서운하고 제가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기자분들의 연락도 받고 했지만 제가 어떤 그 사퇴의 변을 우리 김도읍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밝혔는데 여기다가 다른 어떤 해석을 네. 덧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언론에서 이게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90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동안 중단됐었던 한한령 때문에 중단됐었던 문화 교류와 또 서해 구조물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경제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방중에 이제 삼성, SK 또 뭐 현대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갔고 200여 명의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양국 기업 간 어떤 MOU도 9건이라 이렇게 체결이 됐더라고요. 네, 기회가 많아져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또 희망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고 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어떤 그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하신 말씀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연계가 양국 산업의 핵심 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첨단 산업,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 패권을 가져가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기술 패권 산업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돌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보수 정당하고 다르게 진보 정당은 반기업적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또 법안들도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이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노란복두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들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전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첨단 산업으로 반도체, 뭐 AI,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배터리, 또 2차 전지, 이런 산업들로 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굉장히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방중에서 보면 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입장은 미국과의 완전히 대치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또 동맹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나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런 구성들을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선언이 이번에 또 그 이슈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대만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운더리 반도체 부분에서 보면, 근데 그런 대만과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돌아오셔서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CES 네. 최첨단 기술 뭐 그 산업 박람회 네. 관련한 것도 의원님이 그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 그때 네. 시간이 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당초에 내일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 그 이유가 이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고려해서 겹치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의 일정과 성과 등을 좀 빛나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맞췄었는데, 이걸 이제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안이 내일 논의가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마음대로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중에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이제 자화자찬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논쟁적인 사안을 그냥 후다닥 어떤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인데, 저는 국정 운영의 세력으로서 이게 협치의 의지도 또 책임감도 없는 그런 처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그 두 개의 특검이 국민 눈치가 보인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떳떳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에서 이런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떤 폭거와 또 마음대로 하는 이런 책임감 없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오늘 못하신 말씀 있다면 좀 짧게 한 말씀 들을 시간은 있습니다. 네. 많이 마칠까요? 이제 최근에 그 경기도 용인에 어떤 그 반도체 첨단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를 네. 그 안호영 환경기후 위원회 위원장께서 전북 도지사를 염두에 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새만금으로 옮기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그 매국노의 짓이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만금이나 저 전남의 솔라시도, 해남의 솔라시도나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더 이제
그 넥스트 투자를 할 때, 다음 투자를 할 때 준비가 제대로 된 네. 지역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용인 산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3 내지 5년 사이에 완전히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패골을 지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호영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은 접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조금 전에 이제 단신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예.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을 모시고 국내 정치 여러 현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